주요 뉴스입니다. 고교 무상급식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고교 무상급식 합의 배경에는 예산 심의를 보류하겠다는 도의회의 압박과 명문고 육성 등의 이른바 양기관의 빅딜이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학생이 다니는 지방대학은 지역 경기 활성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과 도심을 잇는 버스 노선이 없거나 부족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충북 혁신도시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시설 경비 등 68명이 특별 채용과 제한 경쟁 등을 통해서 전원 정규직이 된 것입니다. 서원대와 충북보가대 등 충북도 내 대학이 잇따라 체육팀을 창단합니다. 가라앉은 충북 성인체육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고교 무상급식비 배분 비율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충청북도와 충청북도 교육청이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이 식품비의 75.7%를 부담하고 도교육청은 나머지 식품비와 운영비, 인건비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먼저 이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합의했습니다.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단 한 푼도 책정하지 않고 버티던 충청북도가 도교육청의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겁니다. 도와 도내 11개 시군이 초중고 특수학교 식품비의 75.7%를 부담하고 도교육청은 나머지 식품비 24.3%와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전액을 내게 됐습니다. 이로써 내년도 무상급식비 총 1,597억 원 가운데 도가 585억 원을, 도교육청은 1,012억 원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도의회 최후 통첩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던 충청북도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자율학교 지정, 명문고 육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육성하겠다는 그 교육감의 결단이 아주 컸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그 합의가 잘 이루어졌다. 실제로 도교육청은 충청북도가 주장해온 자율학교 지정, 명문고 육성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형 학교 모델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이게 조건부 합의냐, 무슨 빅딜이냐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현안을 포괄적으로. 하지만 충청북도가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볼모로 명문고 설립을 얻어내기 위해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네, 이렇게 그동안 진통을 겪어온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른바 도의회의 압박과 명문고 육성 등 여러 가지 배경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명문고 육성 문제는 충청북도와 교육청 간의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계속해서 구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극적 합의의 첫 번째 배경은 명분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고교 무상급식을 공약했던 이시종 지사는 선거 후 분담률 조정과 단계적 도입을 요구하며 말을 바꾸는 듯한 태도를 취합니다. 이에 김교육감은 이 지사를 향해 교육 투자에 인색하다며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지사가 여러 비난을 감수하며 시간을 끌기에는 명분 싸움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상급식은 현행대로 가는 것이 도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가장 무난한 길이겠다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결단을 내려주신 것이고, 두 번째 배경은 도의회의 초강수 압박입니다. 충청북도의회는 합의에 실패한 양 기관이 시한을 넘길 경우 내년 예산안 심의를 보류하겠다고 최후 통첩했습니다. 결국 강도 높은 압박이 물러설 곳 없던 양측에 중재 효과를 발휘한 겁니다. 교육위원장부터 압력이 세갖고 얘기하자마자 그냥 얼마나 그냥 압력을 나한테 놓던지 그냥. 세 번째 배경은 빅딜입니다. 충북교육청은 합의서에서 자율학교 지정, 명문고 육성 등 이 지사가 요구해온 미래형 학교 모델 창출을 약속합니다. 결국 충청북도는 명문고 육성을, 도교육청은
고교 전면 무상급식이란 카드를 주고받은 겁니다. 인재 육성을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는 계기가 되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김정은 교육감께 아주 높이 평가하고. 문제는 2년 전과 똑같은 극적인 타결이 되풀이됐다는 겁니다. 지난 2016년 2월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은 1년 넘게 끌어온 무상급식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극적이라는 단어로 포장됐지만 결국 해결 가능한 문제를 놓고 볼썽사나운 기싸움을 벌인 건 두고두고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충청북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 지난해보다 6%, 3,100억 원이 증가한 5조 4,500억 원을 최종 확보했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선 철도 3,400억 원 등 도내 SOC 관련 예산이 1,100억 원 증가했으며 충북 교통방송국 설립 7억 원, 단양 보건의료원 건립 20억 원 등 충북 수건사업 예산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과 중부고속도로 남이 호법 구간 확장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신청하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수천 명의 학생이 다니는 지방대학은 지역 경기 활성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학과 도심을 잇는 대중교통 노선이 없거나 부족해서 지방 도심에서 대학생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에서 가장 큰 번화가로 자리 잡은 신연수동 거리입니다. 영화관을 비롯해 음식점과 즐길거리가 줄지어 있지만 대학생들이 이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학과 직접 연결되는 시내버스 노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통대나 건국대 모두 거리상으로는 멀지 않지만 버스를 갈아타야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네, 이 학교 대학로 쪽에서만 많이들 노는 것 같고 시내도 가끔 나가긴 하는데 자주 나가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음성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곽에 있는 대학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없다 보니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택시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술을 마시러 가면은 교통편이 많이 불편해서 택시를 많이 불러야 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요. 이동하기 힘든데 만약에 시내버스가 들어온다면은 교통편이 한결 수월해져서. 상인들도 불만입니다. 불편한 교통편이 학생들의 유입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여기에 대학생분들이 많이 오시려면 교통편이 아무래도 활성화돼야겠다 싶기는 해요. 대학가가 대중교통에서 소외되면서 학생들의 불편은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례입니다. 그런데 진천음성혁신도시의 한 공공기관이 이 멀게만 보인 산을 넘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공공기관에서 4년째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남궁 희영 씨는 늘 마음 한켠에 응어리가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하지만 오늘부터 남궁 씨 앞에 최소한 눈에 보이는 차별이 사라졌습니다. 어엿한 정시신분증을 목에 걸게 된 것입니다. 계약할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부터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뭐 직원들도 가족까지 느껴지고 일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의욕도 생기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노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때는 올해 초 무려 31차례 머리를 맞댄 끝에 정보통신기술 관련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시설, 경비, 청소직 등 68명이 특별채용, 제한경쟁 등을 통해 전원 정규직이 된 것입니다. 직종이 다 달라서 그거를 임금이라든지 처우라든지 이런 거를 합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런 면에서 소통을 열심히 하시면 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도 그러한 조건들, 회사가 제시한 조건들을 충분히 유연성 있게 수용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 정규직 전환이 연도 말 안에 끝나게 될 수 있었던.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사례는 정규직의 양보와 타협이 전제 조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충북지방경찰청 장기 실종 전담팀이 올해 실종자 8명을 찾아 가족에게 인계했습니다. 올해 경찰관 3명으로 꾸려진 실종 전담팀은 도내 1년 이상 된 장기 실종자 25명의 가족 DNA를 채취하고 전국 260여 개 무연고자 시설을 탐문하는 등 실종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경찰은 또 20세 미만 장기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해 몽타주 1,400부를 배부하고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임금이 명령이나 관직을 내리는 교지를 조선 건국 초기까지는 왕지라고 불렀는데요. 충주시가 조선 태종의 친필 왕지에 대해 문화재 지정을 추진합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서기 1416년 조선 태종이 충주석시 여명에게 종이품 가선대부 집현전 제약이란 관직을 내린 왕지입니다. 왕이 친필로 관직을 명하는 일은 드문 일로 희귀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여명은 두 군주를 섬길 수 없다며 관직을 거부하고 학문에 전념하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충주석시 문중은 왕지를 충주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충주를 대표하는 역사적인 유물로 후세를 위한 연구 자료로 써달라는 취지입니다. 문중은 경기도 이천시에 방치됐던 기념비도 찾아내 여명의 묘소 앞 어필각에 다시 세웠습니다. 그 역사 기록을 저희가 비석으로 된 걸 찾았습니다. 이번에 그 행사하고 같이 겸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 역사적인 기록 사실을 또 알려드리려고 이번에 기증하기로 됐습니다. 충주박물관은 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왕지의 배경과 이후 과정을 소상히 기록한 기념비 등 역사적인 가치가 높다는 판단입니다. 정확하게 또 과학적인 보존 처리를 할 것이고요. 충석시 종친회 쪽 소장 자료하고 해서 특별적 같은 것도 개최할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600년 전 신하의 마음을 얻고자 군주가 직접 쓴 왕지가 지역의 대표 문화재로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충북도 내 대학이 잇따라 체육팀을 창단합니다. 이른바 정유라 승마 특혜 의혹으로 그동안 대학들이 스포츠팀 창단에 머뭇거렸는데 움츠러들었던 충북체육계가 기지개를 켤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강원 우파는 졸업하는 강명규, 오연주 선수. 용평 설원을 누비며 코너링 연습에 구슬땀을 흘립니다. 서원대가 두 선수를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하고 내년 3월 스키부를 창단합니다. 충북스키는 충북대 스키부 해체 이후 다시 초중고와 대학팀을 잇는 진용을 갖추게 됐습니다. 동계체전 있고요. 그리고 각종 국내 대회도 있고 외국의 피스 대회라고 국제 대회라고 해서 각종 국제 대회에 나갈 수 있고. 충북보건대학도 여자 레슬링부를 내년 3월 창단합니다. 여자 사격과 여자 태권도부를 운영하고 있는 보과대는 올해 4명의 특기생을 선발했습니다. 이로써 충북도 내 대학 체육부는 31개로 늘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수인재 유출로 이어지는 초중고와 대학, 실업팀의 불균형은 여전합니다. 특히 충청북도와 각 시군 체육팀을 제외하면 민간팀은 사실상 SK 하이닉스 남자 핸드볼이 유일합니다. 기업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은 그런 체육의 실업팀을 창단을 한다든지 후원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을까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원대와 보과대의 신생팀 창단 소식이 가라앉은 도내 체육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다시 한번 꽃을 피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강호축 추진 상황 보고회가 오늘 이시종 지사와 시장 군수, 시군의회 의장, 강호축 범도민 추진 협의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강호축의 국가계획 반영과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시종 지사와 정상혁 보훈군수, 주식회사 한프 김영남 대표이사 등은 오늘 충북도청에서 보훈연료전지 발전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보훈연료전지 발전사업은 세계 최대 규모인 연료전지 발전소로 내년 상반기 보훈산업단지에서 착공될 예정입니다. 연료전지란 LNG에서 수소를 추출해 산소와 반응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로 석탄 화력 발전보다 2배가량 효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제천시 볼링협회에서 135만 원, 청주 산남동 부영 사랑으로 주민 일동이 125만 원의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충주시 주덕읍 체육회, 숲속 요양원 최성주 씨께서 각각 30만 원, 충주 중앙탄면 복숭아 장목회, 대훈 산업개발 주식회사, 충주 칠금 금릉동 바르게 살기 위원회, 주식회사 두성 오웨이솔루션 박영찬 대표, 보배 숯불구이 정기환 대표, 센텔라 병풀농원 김종관 대표가 각각 1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주덕 신용협동조합, 창성건설 주식회사, 충주 주덕읍 자율방재단, 사계절 굴향기, 은솔 어린이집, 충주 용산동 새마을 부녀회, 진천 덕산면 중방마을 주민 일동, 청주 산남동 여옥순 씨께서 각각 10만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월요일 저녁 CJB 8시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